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똑같은 루틴을 반복한다. 똑같은 걱정을 한다. 똑같은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 멈춰서 있다. 왜인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지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당신은 충분히 똑똑하다. 문제는 하나의 핵심 원칙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 원칙 없이는 당신의 모든 노력이 바람에 흩어지는 모래와 같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제자리걸음이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력은 썩어가고 있다. 매일 미루는 결정들이 쌓여서 당신의 미래를 좀먹고 있다. 10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싶은가? 20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후회를 하고 싶은가?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그 하나의 원칙을 공개하겠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를 떠나면 평생 모를 것이다. 번호 1. 정체 상태.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난다. 할 일 목록을 작성한다. 하루 종일 바쁘게 뛰어다닌다. 저녁이 되면 지쳐서 쓰러진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 달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라. 정말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6개월 전과 지금은, 1년 전과 지금은. 당신은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것과 같다. 땀을 흘리고 숨이 차고 근육이 아프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가장 큰 함정이다. 바쁨과 진전을 착각하는 것이다. 당신의 하루를 들여다보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한다. 무의미한 정보들이 당신의 뇌를 침범한다.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한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다. 생각할 필요도 없다. 직장에서는 어떤가?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진짜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다. 텔레비전을 켜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넷플릭스를 본다. 시간은 흘러간다. 하루가 끝난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 그리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이것이 삶인가? 이것이 당신이 꿈꿨던 삶인가? 당신은 바쁘다. 하지만 생산적이지 않다.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발전하지 않는다.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이런 삶에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정체 상태를 정상이라고 받아들인다. 변화에 대한 갈망을 포기한다. 꿈을 접는다. 이게 현실이야. 어쩔 수 없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정체 상태의 가장 교묘한 점은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매일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바쁘기 때문에 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방향이 없는 노력은 에너지의 낭비일 뿐이다. 당신의 인생을 자동차로 비유해보자. 엔진은 돌아가고 있다. 기어도 넣어져 있다. 엑셀도 밟고 있다. 하지만 핸들을 잡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목적지가 없다. 결과는 연료만 소모하고 아무데도 가지 못한다. 최악의 경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이다. 당신은 야망이 있었다. 꿈이 있었다. 목표가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모든 것들이 일상에 묻혀버렸다. 생존이 목표가 되었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었다. 하지만 안전한 삶이 의미 있는 삶인가? 당신이 20대였을 때를 기억해보라.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그 열정은 어디로 갔는가? 그 에너지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정체 상태의 늪에 빠진 것이다. 정체 상태는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더 위험한 것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다. 매일 같은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후퇴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발전하기 때문이다. 기회는 계속 지나가기 때문이다. 당신이 멈춰 서 있는 동안 시간은 흘러간다.
기회는 사라진다. 가능성은 줄어든다. 이것이 정체 상태의 진짜 비용이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당신 자신도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일까?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하지만 아침이 되면 또 똑같은 루틴을 시작한다. 똑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변화에 대한 갈망을 다시 묻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정체 상태의 악순환이다. 가장 슬픈 것은 이런 삶을 살면서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인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어떤가? 의식적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거울을 보라.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라. 1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보라. 진짜 성장이 있었는가? 진짜 발전이 있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라. 이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할 수 있다. 정체 상태는 질병과 같다. 치료하지 않으면 더 악화된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 당신의 치료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번호 2. 부족한 원칙.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침반 없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 배는 움직이고 있다. 파도에 떠밀려 이리저리 흔들린다. 하지만 목적지를 모른다. 방향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원칙 없는 삶의 모습이다. 원칙이란 무엇인가? 원칙은 당신의 내면에 새겨진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다. 모든 결정의 토대가 되는 신념이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이런 원칙이 있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루를 계획하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무엇이 당신을 지탱해 주는가? 만약 이 질문들에 명확한 답을 할 수 없다면 당신은 원칙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원칙 없는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일관성이 없다. 오늘 하는 말과 내일 하는 말이 다르다. 상황에 따라 기준이 바뀐다. 감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진다. 둘째, 반응적이다.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 항상 상황에 끌려다닌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린다. 환경에 좌지우지된다. 셋째, 에너지가 분산된다.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한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흘러도 진전이 없다. 노력은 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바쁘게 살지만 성취감이 없다. 이것이 바로 정체 상태의 근본 원인이다. 반대로 명확한 원칙을 가진 사람은 어떤가? 모든 행동에 목적이 있다. 모든 결정에 기준이 있다. 모든 에너지가 하나의 방향으로 집중된다. 결과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낸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 원칙이 그들의 삶을 이끌었다. 그 원칙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원칙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원칙은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칙은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칙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부담을 피하고 싶어 한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함정이다. 진정한 자유는 원칙에서 나온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확실한 방향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원칙 없는 자유는 방종이다. 기준 없는 유연함은 우유부단함이다. 방향 없는 움직임은 혼란이다. 당신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라. 지난 몇 년간 당신을 이끌어온 원칙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냥 상황에 따라 살아왔는가? 만약 후자라면 당신의 에너지는 사방으로 흩어져 있을 것이다. 당신의 시간은 여기저기 낭비되었을 것이다. 당신의 잠재력은 발휘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칙 부족의 대가이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할까? 첫째, 성장의 원칙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겠다는 원칙이다.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원칙이다.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겠다는 원칙이다. 둘째, 집중의 원칙이다. 중요한 것에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겠다는 원칙이다. 산만함을 거부하겠다는 원칙이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원칙이다. 셋째, 진실의 원칙이다. 자신에게 정직하겠다는 원칙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원칙이다. 변명하지 않고 책임지겠다는 원칙이다. 넷째, 봉사의 원칙이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살겠다는 원칙이다.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원칙이다. 세상에 기여하겠다는 원칙이다. 이런 원칙들이 당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원칙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유혹이 있을 것이다. 편법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것이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원칙의 진가가 드러나는 때이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쉽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다. 어려워야 원칙이다. 비용을 치러야 원칙이다. 희생을 감수해야 원칙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얻는 것은 무엇인가? 일관성 있는 삶이다. 의미 있는 삶이다. 방향이 있는 삶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공하는 삶이다. 원칙이 없으면 삶은 표류한다. 이리저리 떠밀려 다닌다. 시간만 흘러가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하지만 명확한 원칙이 있으면 삶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원칙으로 살아왔는가? 그 원칙들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었는가? 만족스러운가? 아니면 바꿔야 할 때인가? 만약 바꿔야 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원칙 없는 하루하루가 쌓일수록 정체 상태는 더 깊어진다. 새로운 원칙을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의 불편함이 미래의 성공을 만든다. 번호 3. 방향대 노력. 당신은 지금까지 노력의 양으로 성공을 측정해왔다.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얼마나 바쁘게 지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로 자신을 평가해왔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착각이다. 노력의 양은 중요하지 않다. 노력의 방향이 중요하다.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쓰더라도 헛수고일 뿐이다. 오히려 더 멀리 벗어날 수도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결정적 차이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한다. 더 바쁘게 지내려고 한다. 하지만 방향은 신경 쓰지 않는다. 결과는 쳇바퀴 돌리는 다람쥐와 같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 같은 자리에 있다. 당신의 하루를 분석해보라. 오늘 한 일들 중에서 정말로 당신을 목표에 가까이 데려다 준 것이 몇 개나 되는가? 대부분은 그냥 바쁨을 채우는 일들이었을 것이다. 이메일 확인하기, 의미 없는 회의 참석하기, 소셜미디어 스크롤하기, 중요하지 않은 업무 처리하기, 이런 일들로 하루가 채워진다. 물론 이런 일들도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들이 당신의 하루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다 소모해서는 안 된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신을 목표에 가까이 데려다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장기적으로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당신의 최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한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에너지를 다 쓰고 정말 중요한 일에는 남은 시간과 에너지만 투자한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방향이다. 올바른 방향을 찾으려면 먼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어디로 가고 싶은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목표가 없으면 모든 방향이 똑같아 보인다.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 보인다. 하지만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올바른 방향이 보인다.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를 향한 최단 거리를 찾아야 한다.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80-20 법칙이다. 당신의 성과 중 80%는 당신 노력의 20%에서 나온다. 반대로 당신 노력의 80%는 성과의 20%만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과의 80%를 만들어내는 20%의 노력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 나머지 80%의 노력은 과감히 줄이거나 제거해야 한다. 이것들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한다. 당신을 바쁘게 만들 뿐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매출을 늘리고 싶다. 그렇다면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고객을 만나는 것인가? 제품을 개발하는 것인가? 마케팅을 하는 것인가?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인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80, 20 법칙에 따르면 매출의 80%는 고객의 20%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20%의 고객에게 집중해야 한다. 나머지 80%의 고객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또한 제품의 80%보다는 핵심 제품 20%가 매출의 80%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그 20%의 핵심 제품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말 중요한 20%를 찾아서 집중하는 것이다. 나머지 80%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방향이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효과가 큰 것에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한다. 중요하지 않은 80%의 시간을 다 쓰고 정말 중요한 20%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더 쉽기 때문이다. 더 편하기 때문이다. 즉각적인 만족을 주기 때문이다. 반면 정말 중요한 일들은 어렵다. 불편하다.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피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함정이다. 쉬운 일들만 하면 절대 성장할 수 없다. 편한 일들만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하려면 어려운 일을 해야 한다. 불편한 일을 해야 한다.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참고 견뎌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방향과 잘못된 방향의 차이다. 올바른 방향은 어렵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낸다. 잘못된 방향은 쉽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당신은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 쉬운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어려워도 올바른 길을 갈 것인가? 이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더 이상 노력의 양으로 승부하지 마라. 방향의 정확성으로 승부하라. 더 이상 바쁨으로 성공을 측정하지 마라. 성과로 성공을 측정하라. 올바른 방향을 찾았다면 그 방향으로 꾸준히 가라. 흔들리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당신만의 길을 가라. 결국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다. 번호사, 명확성과 정렬. 혼란스러운 마음은 혼란스러운 결과를 만든다. 정돈되지 않은 생각은 정돈되지 않은 삶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떠다니고 있을 것이다.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과거의 후회들, 미래의 불안들이 뒤섞여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집중된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일관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명확성이 없으면 모든 것이 어렵다. 결정 내리기가 어렵다.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어렵다. 집중하기가 어렵다. 지속하기가 어렵다. 반대로 명확성이 있으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진다. 어떤 순서로 해야 할지 보인다.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명확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명확성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 정신의 정리이다. 머릿속에 떠다니는 모든 생각들을 밖으로 꺼내야 한다. 종이에 적어야 한다. 정리해야 한다. 분류해야 한다. 뇌는 생각을 저장하는 곳이 아니다. 생각을 처리하는 곳이다. 너무 많은 것을 저장하려고 하면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 마치 컴퓨터의 메모리가 부족한 것과 같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뇌를 비워줘야 한다. 생각들을 외부에 저장해야 한다. 그래야 뇌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둘째, 목표의 명확화이다.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성공하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이다. 1년 안에 연봉 5천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이다. 어떤 것이 더 명확한가? 어떤 것이 행동을 이끌어낼까? 셋째, 계획의 세분화이다. 큰 목표를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야 한다.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압도당하지 않는다. 책을 쓰겠다는 큰 목표이다. 이것만으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오늘 30분 동안 일장의 개요를 작성하겠다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바로 실행할 수 있다. 넷째, 우선순위의 설정이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부터 해야 한다.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사용하라. 일들을 중요도와 긴급도로 분류하라. 중요하고 긴급한 것부터 처리하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라. 하지만 명확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생각과 행동이 정렬되어야 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가치와 행동이 일관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한다. 말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한다. 믿는 것과 다르게 행동한다. 이런 불일치가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스트레스를 만든다. 결과를 방해한다. 예를 들어보자.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운동은 하지 않는다. 패스트푸드를 먹는다. 늦게까지 깨어 있는다. 이것이 정렬된 삶인가? 가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야근을 밥 먹듯이 한다. 주말에도 일한다.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한다. 이것이 정렬된 삶인가?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책은 읽지 않는다. 공부하지 않는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렬된 삶인가? 이런 불일치는 내면의 갈등을 만든다. 에너지를 분산시킨다.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한다. 정렬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가치를 명확히 알아.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정해야 한다. 둘째, 행동을 점검하라.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둘 중 하나를 바꿔야 한다. 보통은 행동을 바꿔야 한다. 셋째, 환경을 조성하라. 올바른 행동을 쉽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라. 잘못된 행동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라.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마라. 넷째, 시스템을 구축하라. 일관된 행동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라. 루틴을 만들어라. 습관을 만들어라.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은 자동화하라. 정렬이 이루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내면의 갈등이 사라진다. 에너지가 한 곳으로 집중된다. 결정이 빨라진다. 행동이 일관되어진다. 그리고 기회가 보이기 시작한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가능성들이 보인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명확성이 끌어들인 것들이다. 명확한 마음은 자석과 같다. 목표와 관련된 것들을 끌어들인다.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다. 필요한 정보를 찾게 해준다. 필요한 기회를 가져다 준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마음은 정반대이다. 기회를 놓친다. 사람들을 밀어낸다. 정보를 인식하지 못한다.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 당신의 마음 상태가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당신의 명확성 수준이 당신의 성공 수준을 결정한다. 더 이상 혼란 속에서 살지 마라. 명확성을 만들어라. 정렬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 원하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번호, 의식적인 번영. 부는 우연히 오지 않는다. 행운의 결과가 아니다. 타고나는 것도 아니다. 부는 명확한 사고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질서정연한 마음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부를 추구하지만 얻지 못한다. 돈을 벌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왜 그럴까? 그들은 부의 진정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부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부 자체를 추구하면 얻을 수 없다. 부를 만드는 원인을 만들어야 부를 얻을 수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가치 창조이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작정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의식적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의식적인 번영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째, 명확한 비전이다. 어떤 종류의 부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얼마나 많이 원하는지 숫자로 정해야 한다. 언제까지 원하는지 기한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부로 무엇을 할 것인지 목적을 정해야 한다.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비전이 아니다. 5년 안에 순자산 10억을 만들어서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이 비전이다. 둘째,
가치 발견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당신의 재능, 경험,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셋째, 시장 연구이다. 당신의 가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치가 있어도 수요가 없으면 소용없다. 수요가 있어도 지불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다. 시장을 제대로 연구해야 성공할 수 있다. 넷째, 전달 시스템이다. 당신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제품이든 서비스든 콘텐츠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가치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포장과 전달이 내용만큼 중요하다. 다섯째, 지속적 개선이다. 한 번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고객의 피드백을 듣고 개선해야 한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정체된 가치는 도태된다. 발전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분은 지속 가능하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건너뛰려고 한다. 빠른 길을 찾으려고 한다.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얻은 분은 지속되지 않는다. 진정한 분은 지혜에서 나온다. 지혜는 무엇인가? 올바른 원리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이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이다. 지혜 없는 분은 위험하다. 빨리 사라진다. 부작용을 만든다. 하지만 지혜와 함께하는 분은 안전하다. 지속된다. 더 큰 부를 만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첫째, 학습이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멘토를 만나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연구해야 한다. 실패한 사람들의 교훈도 배워야 한다. 둘째, 경험이다. 직접 해보지 않으면 진짜 배울 수 없다. 이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도전해보고 실패해보고 다시 시도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성찰이다.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교훈을 뽑아내야 한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지 분석해야 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네트워킹이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해야 한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쌓인 지혜는 당신을 진정한 번영으로 이끌 것이다. 돈뿐만 아니라 건강, 인간관계, 행복까지 모든 영역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번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번영 자체가 목표가 되면 오히려 번영을 놓친다. 번영은 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당신의 번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때, 당신의 성공이 사회 전체에 기여할 때 비로소 의식적인 번영이 완성된다. 원칙이 명확해지면 길이 보인다. 길이 보이면 진전이 시작된다. 진전이 시작되면 번영이 따라온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자연스러운 법칙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기로에 서 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꿀 것인가? 변명할 시간은 끝났다. 언젠가는 이라는 말로 자신을 속일 시간도 끝났다.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이라는 핑계로 미룰 시간도 끝났다. 당신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호다. 우연히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서 변화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갈망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갈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갈망을 행동으로 바꿔야 한다. 생각을 실천으로 바꿔야 한다. 꿈을 현실로 바꿔야 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있다.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다.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지속시키려면 행동해야 한다.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똑같은 루틴을 반복할 것인가?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인가? 똑같은 변명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시작할 것인가? 새로운 원칙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첫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미루는 것도 결정이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도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 10년 후에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바라본다고 상상해보라. 고맙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할 것인가? 그때 왜 행동하지 않았을까? 라고 후회할 것인가? 당신의 잠재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있다. 발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세상에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행동하지 않으면 영원히 묻혀 있을 것이다. 세상은 당신의 기여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당신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만이 창조할 수 있는 가치들이 있다. 하지만 당신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실현되지 않는다. 당신뿐만 아니라 세상도 손해를 보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전환점이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기다려온 그 순간이다. 더 이상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라.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 더 이상 더 나은 조건을 기다리지 마라. 조건은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다음 달이 아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이 순간이다. 당신의 변화는 지금 시작된다. 당신의 성장은 지금 시작된다. 당신의 성공은 지금 시작된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이 성장을 지속하고 싶다면, 이 각성을 유지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당신의 변화가 혼자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로 지금 그 첫걸음을 내디뎌라.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사라진다. 주저하는 순간 열정이 식어버린다. 당신의 순간은 지금이다. 당신의 시간은 지금이다. 당신의 기회는 지금이다. 지금 행동하라.